네, 맞습니다. 초등맘은 무서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초등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학습법을 다루기 전에 대입에 대한 오해들을 충분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비유적으로요, 초등맘을 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중등, 고등 부모님들께 모두 도움이 되신 내용입니다. 이 시간들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이후 드리는 학습 정보들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돕는 안내 말씀입니다. 1. 매주 1강에서 2강 정도가 업로드되니 고정된 시간을 정하셔서 시청해주세요. 2. 다음 업로드 시간까지 복습하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시간을 마련해주세요. 3. 영상을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은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 영상을 보시다가 의문이 나시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실 때 필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시청을 하시는 것과 정리하면서 보시는 게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들으면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충분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강연을 다니다 보면 초등맘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 아마 스카이버스가 초등 중심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 초등맘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제가 찍은 영상에서도요, 밝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초등맘이 무서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들은 것은 많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요, 꿈과 희망의 학년이다 보니까 서울대를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태여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힘들게 받게 해야 되나? 그냥 유학을 보낼까? 외국 명문대 보내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물론 환경에 대해서 유학을 고려하시고 진짜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보내시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시거나 계획이 확실한 것이 아니세요. 대부분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입시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말이 좋은 것 같으면 우르르, 또 저 말이 괜찮은 것 같으면 또 우르르, 이렇게 시행착오를 몇 번을 반복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중등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수험생이 되어서 지난날의 선택들을 후회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먼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시라는 겁니다.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1.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을 보낸다. 2. 유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3. 공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단 3번을 하실 거면 끝까지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실 건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등, 중등까지 대입에 생각이 크게 없어서 공부하는 무관한 학교나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종종 있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등에서 좋은 대학으로 목표가 변경되면 아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또 부모님은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고 대학에 큰 욕심이 없어도 아이가 대학과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후에 큰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아이의 성향까지도 잘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 내용은 2번, 3번 선택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2번, 3번 선택하셨으면요, 이 영상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강의는 1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까지 다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부터 분명하게 하셔야 시작부터 꼬이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시동부터 걸었다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기는커녕 헤매다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을 보낸다는 1번을 선택하셨다면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최소한 2가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대입에 대한 이해, 둘째는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드린 이야기지만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앞으로의 방향에 혼동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든 그릇이 튼튼하지 않으면 제대로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습 정보를 얻어도 이것을 소화할 그릇이 작거나 깨져 있으면 담을 수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대입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소화할 튼튼한 그릇을 만드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대입에 대한 이해와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는 튼튼한 그릇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좋은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스카이버스 책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강연을 다니면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두 가지는 단지 대입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거나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세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도 중요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잠시 화면을 멈추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수학 선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심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 2.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 시키는 게 좋을까? 3.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할까? 4. 독서 토론 논술 하는 것이 좋을까? 5. 한자 급수 시험 보게 하는 게 좋을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아이마다 다르다입니다.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답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답이라는 겁니다. 오답을 나아가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입시는 전쟁입니다.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며 통과해야 할 관문은 좁고 또 좁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큰 고통을 맛보게 되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 입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등부터 입시에 대해 세세하게 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흐름과 방향은 알고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흐름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흐름은 아는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야 불보듯 뻔하죠. 전쟁에 나간 장수가 자신과 병사들의 전력을 전혀 모르고 엄청난 수의 대군에게 진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답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아이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얼굴 형태와 체형에 따라서도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도 패션 스타일도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짜 멋쟁이들은 유행한다고 무작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이해하고 또 올해 유행하는 패션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어서 소화를 하죠. 하다못해 겉으로 딱딱 보이는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데 아이마다 공부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적용을 해볼게요. 1. 수학 선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심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 수학을 학습할 때 어떤 아이에게는 선행이 맞고요. 어떤 아이에게는 심화가 맞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라면 오히려 심화를 제대로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어려운 문제 충분히 다루고 고민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만큼의 선행을 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과하지 않는 수준의 선행이 맞을 수 있어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자리를 잡아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학교 수업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저라면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학년이 초등인지 중등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자, 2.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 시키는 것이 좋을까? 창의력 수학과 사고력 수학을 교재로 학습한다고 창의력과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물론 좋은 교재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만큼 좋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수록된 교재들 시중에 굉장히 많다고 봐요. 수학적 사고력은 진지한 고민에서 길러지는 거라고 봅니다. 수학적인 기본기가 충분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보다 다소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바로 모범 답안을 보거나 잘 짜여진 풀이식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충분한 고민을 하는 게 먼저죠. 특히 초등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초등이라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엄청 많아요. 제가 앞서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건 역시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근력이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수학적 사고력이 수학에 있어서는 그릇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 때는 어떤 것을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담을 기본 그릇을 튼튼하게 형성해 놓는 것이죠. 이 그릇이 튼튼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후에 배울 내용들은 금방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깨져 있거나 매우 작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배우려는 내용들은 흘러 넘치거나 새어나가는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고민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많이 없는 학생에게 처음부터 또 고민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아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남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다시 올려드릴게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4. 독서 토론 논술 하는 게 좋을까? 5. 한자 급수 시험 포기하는 것이 좋을까? 자, 답을 찾아보셨나요? 어떻게 답을 생각하셨나요? 만약에 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를 먼저 떠올리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의 핵심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셨다면 이미 반 이상은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물론 그 답이 베스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이를 떠올린 것에서 최악의 선택은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답은 아이를 점차 이해해 가시면서 찾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혹시 3, 4, 5번에 대한 제 생각이 궁금하신가요? 이거 안 궁금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들으시기 전에 충분히 3번, 4번, 5번에 대해 질문의 답을 고민해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